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37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2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 정화가 되겠고 월령은 해월이 되겠죠.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네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고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되는 화, 그래서 음화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한 양화인 병화는 뭐예요? 양에 해당되는 화라고 해서 양화, 즉 태양지화라고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인 음화는 뭐예요? 태양지화인 병화는 상호 좀 다르고요. 비유를 할 때 등촉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늘에 있을 때 병화는 태양이라고 하면 하늘에 있을 때 정화는 달이라든가 별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십간 중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밝으면서 가장 발랄하고 가장 강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가벼울수록 위로 뜨는 것이고요. 무거울수록 아래로 내려가겠죠. 집에서 열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땡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바닥에다 설치를 하지 않고 바로 위쪽, 머리 위쪽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난방을 할 때는 우리 옛날 문화 구들장 문화잖아요. 바닥을 따뜻하게 해야지만 그 온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아래다 설치를 하게 되면 아래는 계속 고정돼서 차가운데 위는 뜨겁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을 갖다가 어떤 데는 이제 난방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전기 스토브 같은 거를 천장에다 이렇게 위쪽에다 달아 놓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열기는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래는 계속 차갑게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어야지만 수화가 서로 통기가 돼가지고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으로 양기가 강하고 지지로 수기가 왕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순환 자체가 기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잘 손발이 저리고 좀 몸에 많이 냉한 사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주 전체가 목화가 약하고 금수가 왕한 사람들이 되게 보면 몸이 차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금수가 왕한데 손발이 뜨거운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가 수가 굉장히 왕한데 손발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손발이 뜨겁다고 해서 내가 열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겉은 뜨거울지 모르겠지만 속은 굉장히 냉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름에 열 많다고 해서 냉수 같은 것, 팥빙수 같은 것, 내지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 이렇게 벌렁벌렁 먹게 되면 오히려 설사, 배탈 이런 것 하게 되니까 음식 섭취를 하실 때 내 사주를 내가 알게 되면 이렇게 잘 조절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음화이면서 등촉화에 해당이 되죠. 병화처럼 발랄하고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정화는 그 성향이 음유하다 그래요. 음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면서 약간 부드럽다고 해서 음유라고 하는 이러한 한자를 쓰게 되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화가 약할 것 같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무쇠덩어리를 녹여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오히려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정화이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하게 되면 수에 의해서 파극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약간 두려움 같은 건 있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가을이든 겨울이든 좋다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가추, 적천수 그런 거예요. 자, 가추, 가동이라고 그래요. 간목만 얻게 되면 금이 왕한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운 것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남자는
양간에 해당이 돼서 강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사회에 나갔을 때도 서로 자기가 강한 것을 갖다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일진 애들이라든가 이제 같은 반 애들끼리 주먹다짐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이 서로 서열 다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의 짱인데 내 허락 없이 뭐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거나 내 허락 없이 뭐 분파가 만든다거나 하면 이거 짱이라고 하죠. 짱, 공식 명칭 짱. 저 있을 때는 대가리라고 했습니다. 그 반의 대가리, 학교의 대가리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그 나름대로의 위계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강한 것을 좋아하지만 음간인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남자 머시마가 뭐예요? 뭐 짱을 쳐먹든지 뭐 대가리를 쳐먹든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는 그냥 자기만 존립할 수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7살인 인수를 감당해내야 하는 수보양강을 좋아하지만 그걸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에 병화는 왕한 것을 양간인 병화는 왕한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음간 정화는 그렇게 뭐 왕한 것을 따질 필요가 없고 내 불꽃만 유지할 수 있으면 뭐 비가 오든 뭐가 오든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화는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 즉 사시사철 추나 추동 인성만 있다라고 하면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가추가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간과 양간의 용신치용법이 그래서 다른 거고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어떤 성향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뭐 모든 여성이 장미란 역도 선수처럼 그렇게 힘을 겨루고 사는 것은 약간 좀 예외죠. 그죠? 그 다음에 격투기 같은 거 UFC에서도 여자들이 나와서 이제 주먹질랑 되게 좀 잘하는 그 여성분들 있는데 되게 보면 좀 안쓰러워요. 그죠? 좀 여자는 좀 이렇게 좀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것도 뭐 여성 편력인가요? 뭐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좀 여성답고 남성은 좀 남성다운 것이 음양오행의 어떤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한 것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얻는 것 좋아하고요. 간목을 얻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벽갑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해요.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한자의 뜻이, 자, 벽자는 쪼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목을 쪼갠다. 간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벽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작을 쪼갠다. 우리 옛날 조선조 때 돌쇠가 장작을 패고 머슴이 장작을 패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장작 패는 것을 벽갑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불꽃을 간목에서 살린다. 쉬운 말로 분불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마당새가 벽갑 인정을 많이 하고 살았죠. 나무에다가 나무 쪽에서 아궁이 불 때는 일 우리 마당새 돌쇠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거 제가 이렇게 농담하는 것은 천민 양반 이런 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벽갑 인정하게 해서 들으면 나중에 기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당새 돌쇠 하면 마당새가 뭔 일 했더라? 마님 하면서 장작 패고 그 다음에 마님 군불대 줬잖아요. 따뜻하게 해서 인정해 줬다라고 해서 이 단어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농담을 섞는 것이지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뭐 직업에 기천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좀 제가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마당새 돌쇠 벽갑 인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정화라고 하는 것, 간목 경금을 가지고 어떻게 배합을 잘 맞추느냐 이것이 좀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월령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화가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어저께 병화 해월했고요. 오늘은 정화 해월. 똑같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고 뭐 병화가 해월이든 정화가 해월이든 해월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진 않는다. 똑같습니다. 초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겨울은 초동이다 내지는 맹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춥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약하고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저께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포켓 버블을 놓고 보면 화는 여기가 화는 어떻게 돼? 해월의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수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했죠. 임관지. 쉬운 말로 수는 왕하고 일간 정화는 매우 약하다 하는 겁니다. 자,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해수는 관살인데 그 중에서도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바른 법, 바른 윤리, 바른 도덕 같습니다. 여자한테는 본남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남자한테는 바른 직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친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바른 법이고 바른 남편이고 바른 직장이기 때문에 저 정관을 내가 쓸 수만 있다라고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좋은 남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릿속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해서 저 관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간섭하는 어떤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이런 것이에요. 요즘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 뭐냐? 길거리에서 담배 피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지 말아라. 식당에서 담배 피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나쁜 법이 아닙니다. 그죠? 공중위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흡연은 공공장소에서 하지 마라. 요즘은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금연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또 위층까지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베란다에서 피더라도 여름 같은 데는 베란다 밖을 나가서 위쪽 베란다를 통해서 또 남의 집에 또 담배 연기가 침범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아합니다. 굉장해서 금연 아파트 만들고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지 않는 것, 이러고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만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입니다.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게 되면 금단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막 손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그 추운데도 한 가지 골목 가서 담배 피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절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흡연 장소를 적절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진짜 그 금연에 관한 법은 좋은데, 흡연 장소가 많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담배를 피게 되면 범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나를 계속 구속하는 겁니다. 걸리면 벌금, 과태료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게 되면 일간 자체를 너무 구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도 정관이면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 자, 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국가 공무원 1급 이상 별정직 특급 공무원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좋은 정관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감당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가 해월이 태어났을 때는 관성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관성을 감당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이렇게 일간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정화가 불꽃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저 관성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남편도 얻을 수가 있겠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없이 관살만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많은 관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일간이 곤혹을 치르거나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남자로 인해서 상해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하는 그러한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일간이 생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목이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화 같은 거,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또 해월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지지로 묘목을 본다거나 지지로 미토 같은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목국을 형성하게 되죠. 목국. 그러면 목이 해월이 수왕절이 있긴 하지만 마치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목이 왕한 것처럼 매우 왕해지게 되고, 이거는 뭐 인목을 봐도 똑같습니다. 인해 한목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관성이 왕한 사주가 아니라 인성이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자칫 해월이라 하더라도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목을 절제시켜줘서 아까 말했던 마당새 돌쇠가 뭐예요? 벽갑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목을 제해 주어야지만 정화일간이 목다화식 되지 않는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이 오히려 꺼진다라고 하는 것. 화식, 꺼질 식자죠.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에 장작 너무 많이 올려놓게 되면 돌쇠가 마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씨도 약한 데다가 장작 이빨에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불이 사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불을 꺼뜨리죠. 그러면 우리 마님께서 돌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목다화식이라고 한 이렇게 목국이 형성되면 목다화식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또 써야 되는 그런 또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해월에 태어난 것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즉 수가 많아지느냐, 목이 많아지느냐, 이런 것들도 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지만 여러 가지 사주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를 볼 때 특히나 남의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주를 봤을 때 바로 최장 1분 안에는 무조건 사주를 보고 딱 이 사주가 어떤 사주라는 걸 간파를 해야 되는데, 사주 앞에 사람이 있는데 사주 특히 또 돈 받고 사주 봐주는 사람들 앞에 사람 놔두고 분석을 10분 이상 하게 되면은 이거 완전 초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항상 사주를 봤을 때는 격을 한번 살펴보는 것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격을 알아야지만 용신도 간파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정화는 화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는 이건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화가 양수를 봤으니까 정화 입장에서 수는 뭐예요? 관성, 즉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관, 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은 약하고 정관은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관중, 신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관이 아니다, 칠살이었다면 살중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중신약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원령만 가지고 격을 취한 것이고, 해중 안에 지장간을 한번 보게 되면은 무토, 간목,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오늘도 생시가 갑진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경우에는 그 갑진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 갑진시를 그냥 써버리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진에도 통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해에 있는 요 간목이 천간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관중신약이 아니라 요거는 요걸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 이건 뭐예요?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왕한 중에 인성이 있어서 관성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간을 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정인격의 뭐예요? 관인상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 용신은 반드시 간목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목이 다시 묘가 여기 예를 들어서 묘가 다시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벽갑해 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정인격의 관인 상생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정관격의 관중신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화. 정사, 그래서 오늘 일진이 정사이고요. 정사 일주가 되는데, 자, 정화는 사화를 보게 되면 마치 녹을 얻은 것처럼 일간이 왕해질 수 있어요. 자, 정화는 사를 보게 되면 사화 겁재에 해당이 돼서 통근도 할 수가 있겠고, 이건 위도 불, 아래도 불, 천간지지로 불 있어 간요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뭐 주관도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일간도 왕하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연지해수하고 일지사화하고 이건 사해충이 되는 거예요. 사해충 그러면은 이 사화가 깨지게 되겠죠. 해수도 물론 깨진다 하더라도 원령을 득한 해수는 깨진다 하더라도 크게 데미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와장창해서 박살이 나는 것은 사중병화가 와장창 박살이 되겠죠. 연지에도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해수 두 개에다가 사화 하나. 선생님 이거 이자불충이라고 그랬어요. 이자불충. 그래서 두 개는 하나를 갖다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그냥 충한다라고 보시고요. 이 사화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왕자 충쇠 쇠자 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사화가 더 많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병화가 의지할 곳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나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지만 약한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기신 내지는 해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건 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인은 승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겠고요. 자칫 잘못하면 정화를 꺼트릴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그냥 을목이 좋은 점은 정화를 꺼트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기토를 제하는 그런 공력이 있어서 뭐 반길반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화가 깨진 것이 많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면 시지에서 7살 자수를 보겠고요. 자, 경금을 봤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수는 다시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경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의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경금은 정제로서 좋은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 이거를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분들 이걸 종살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살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내격으로 보겠고요. 그냥 울로에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좀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거 좀 어렵겠죠. 물론 그래도 신미대운은 그래도 사오미 남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갑술 개요 임신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축 병자 대운도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년에 고생을 하게 되는데 원국 자체가 너무 많이 평고해져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생시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 또한 결코 좋다고 볼 수가 없겠죠. 신축하게 되면 이거 사해충 되고요. 축토는 정의 기운을 빼면서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편제이긴 하지만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이 글자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먼저 놓고 봐야지 무조건 정제, 정관, 정인, 식신 좋고 뭐 편제 뭐 이런 거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나한테 이로운 작용을 하느냐. 아무리 몸에 나쁜 독도 뭐예요? 내가 필요하면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개똥도 약에 쓸 남은 없다. 그죠? 개똥을 약에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안 좋은 것도 내가 필요할 때는 그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사주 원고를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도움이 안 되느냐를 먼저 크게 놓고 보고,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용신이고요. 그 다음으로 용신을 생겨주는 것은 희신이 되는 것이고, 가장 나쁜 신은 기신이 되는 것이고, 기신을 생주해주는 건 뭐예요? 해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너무 그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좋으냐 나쁘냐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진시 된다라고 하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관격의 원래는 관준신약인데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관인 상생 될 수 있다. 사화는 좀 깨졌다 하더라도 이 간목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간목은 인성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하나 더 을사시 보도록 하죠. 을사시가 되면 자, 요 사화는 해수하고
충이 돼서 깨졌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해수하고 충이 될까요? 충이 안 될까요? 이것도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얘는 충에서 깨졌다 하더라도 얘는 살아있으면서 얘는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을목 자체는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력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화는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글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오시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거 병오시가 되면 사화는 깨졌다 하더라도 병오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화를 탈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화 약할 때는 겁재를 봐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닙니다. 나머지 뭐 무신, 기유, 경수, 신해 이거 다 극설교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